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실전 사주반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 511강입니다. 오늘 511강 마찬가지로 두 개의 사주를 좀 놓고 좀 주제에 맞는 사주인데 이 두 개의 사주가 매우 비슷해요. 남자분의 사주입니다. 오늘 두 개의 사주를 놓고 이 두 개의 사주의 작은 차이가 인생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왼쪽에 있는 분은 이 손님 사주가 아니고요. 이게 내 지인이에요. 내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이거 제 지인입니다. 제 인생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 내 인생 극장에 출연한 사람이죠. 출연할 당시에는 빌런으로 출연을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아주 고마우신 훌륭 교관이시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 옆에 있는 오늘 요 분이 주인공 사주인데 이분은 내담자의 사주십니다. 정확히는 내담자의 남편의 사주신데 이 사주를 풀다가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사주랑 매우 비슷한데 그래서 내 아는 지인의 사주를 끄집어냈더니 보니까 같은 해, 같은 월, 같은 달에 열흘 차이로 태어나셨어요. 보니까 열흘 차이로. 왜냐하면 사주가 똑같죠. 신해년 을미월 무토일주. 여기도 신해년 을미월 무토일주. 둘이 차이가 좀 있어. 둘이 차이가. 여기는 일지가 인성이고 여기는 일지가 식신이에요. 여기서부터 다른 거야 이제 이 사주가. 그래서 요 차이가 그러면서 이제 시주도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사회궁하고 일간까지 똑같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가 이거 비슷한 무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경우가. 왜냐하면 사회궁은 내가 살아가는 연주와 월주는 내가 살아가는 사회적 환경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사회적 환경이 네 글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글자로 줄여서 뭐 월지를 보잖아요. 뭐 미월의 무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요 미월에 뭐가 이렇게 엮여 있느냐를 보고 요 연주와 월주가 내가 살아가는 사회를 나타내고 있고 그러한 사회에서 나는 누구인가일 때 무토이고 그리고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1순위 일지, 2순위 시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의 모습은 매우 재밌죠. 전체 8글자가 모두 나를 나타내는 글자인데 이게 좀 광범위하게 볼 때 그리고 좀 좁게 볼 때는 이 중에서 요 일주 또는 일간 이게 직접적인 나죠. 그러니까 마치 이게 프랙탈 원리와 비슷해서 전체 나와 부분의 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글자가 모두 나야. 하지만 세분화해서 보면은 나와 사회로 또 구분이 돼. 그러면 큼직하게 보자면 나와 사회인데 이게 내가 살아가는 사회인데 이 내가 살아가는 사회 역시 크게 보면 나야. 너무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작은 나가 큰 나의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그렇죠? 작은 나가 큰 나의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작은 나가 큰 나의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나의 에너지로 이 세상을 만들고 그 중에 일부로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만든 전체의 세상 속에 일부가 돼서 살아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사람의 세포 안에는 DNA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 DNA는 완전체라서 뭐 피부세포, 뭐 혈액세포, 뼈세포, 뇌세포, 간세포 각자의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세포지만 그 세포 안에 있는 DNA를 끄집어내면 완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죠. 사람이라는 완벽한 정보가 각 세포마다 다 들어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비슷해서 지금 나는 서울에 있는 홍길동이고 저 사람은 부산에 사는 김말동이고 요 사람은 인천에 사는 김말숙이다. 그리고 뭐 이 사람은 교사고 뭐 이 사람은 교수고 뭐 이 사람은 기술자고 뭐 이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 안에는 우주가 들어있어. 이 60억, 80억 인구의 모든 사람이 다 들어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사주는 크게 보면 8글자가 나고 작게 보면 일주가 나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회를 살고 있는 이러이러한 나라는 개념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아까도 설명했지만 요렇게가 똑같다는 뜻은 살고 있는 사회적 배경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일지가 다르다는 뜻은 내가 쓰는 주 무기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주를 보면서 오늘 좀 사주 해석 공부를 좀 차이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무토일주한테 이 신의 을미라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일단 중심은 월지죠. 사주는 중심 계절을 월지로 보니까 이 월지를 보니까 미토야. 십성으로는 겁재야. 그러면 이게 비경겁재가 진술충이라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얘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있는 한마디로 여름 끝자락 미토예요. 여름 끝자락 미토. 근데 여름 끝자락 미토에서 뭘 천간으로 올렸어. 을목을 올렸어. 그러면 이런 형태의 사주를 격국론으로 이제 뭐 격국론이 통용되는 사주도 있고 통용 안 되는 사주도 있고 한데 이 사주는 격국론으로 보게 되자면 겁재 정관격이죠. 한 줄로 줄이면 정관격. 좀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하면 겁재에 기반한 정관격.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 대회가 열렸는데 전국의 미인들이 다 모였어요. 다 미인들이야. 근데 그 미인들의 출신 성분이 있어요. 여기는 대구진, 여기는 부산선, 여기는 서울진, 여기는 경기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중에 누가 한 명 딱 뽑히면은 대구에서 온 아무개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천간에 지금 을목 정관이 떴어. 근데 이 을목 정관의 출처가 여기에 뭐 정인에서 떴을 수도 있고 정관에서 떴을 수도 있고 뭐 재성에서 떴을 수도 있고 뭐 인성에서 떴을 수도 있는데 이 정관의 출신이 어디냐 하면은 겁재에서 올라온 정관이면 이게 겁재 출신 정관이야. 그러면 정관이면은 어떤 기업, 조직, 간판, 직장 조직성으로 보자면 개인 사업성일까, 직장 조직성일까로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겁재 정관격. 일단 정관격이다 그러면 일단 직장 조직성을 좀 우선을 해요. 100%는 아니지만 보통 70%, 80% 정도는 인생 전반, 여기가 인생 전반부, 여기가 인생 후반부로 우리가 보통 구분을 하죠. 그 다음에 요 인생 전반부의 직업성을 제1 직업성으로 보고 요 인생 후반부의 직업성을 제2 직업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큰 틀로 나눠서 인생 전반부의 직장 생활이 인생 후반까지 쭉 연결되는 사람들도 있고 인생 후반부의 직업성이 시원치 않으면은 인생 후반부의 직업성을 빨리 땡겨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주를 보면은 인생 전반부의 겁재들의 조직, 일단은 정관이나 평관에 비경겁재가 꼬여 있으면 이게 사람 많은 직장. 비경겁재가 많으면 규모가 큰 거야, 보통은. 그러면 보통은 근데 이게 겁재에 기반하고 있다는 뜻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겁재 기반이라는 게 어느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그 회사가 누구네 족벌 회사 같은 느낌이야. 누구네 라인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한국인이 어느 회사에 취업했는데 거기가 주로 일본 경영자와 일본 경영인들로 이루어진 어떤 특정 비경겁재들의 무리들이 세운 정관이야. 이해가 되시죠? 이게 만약에 밑에 인성이면은 교육, 학문, 자격을 따지는 조직이고 이게 재성이면 뭐 일단 뭐 그냥 가장 흔한 어떤 뭘 소유하고 관리하고 재물을 다루는 조직일 거고 뭐 여기 위아래가 관성이면은 그냥 아주 위아래가 아주 뼛속까지 관성이 강한 든든한 조직일 거고 이런 뜻인데 이게 겁재예요, 겁재. 겁재면 이게 사람 관련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정관이라는 뜻입니다. 겁재와 연결된 정관. 나하고 좀 결이 다른 사람들이죠. 자, 이 정관이고 일단 우리 시주 보지 말자고요. 왜냐하면은 이 사주가 아직 제2직업성을 발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시주는 아직 사회적으로 그닥 발현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신해년생이니까 나이가 지금 50대 초중반 정도. 뭐 내일부터 대한민국의 나이가 한두 살씩 내려간다고 하던데 아주 헷갈려요. 이제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뭐 생일 안 지난 사람은 2살 내려가는 거고 이제 생일 지난 사람은 1살 내려가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50대, 이제 53세시니까 이걸 50 중반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새로운 만 나이로 치면 이제 50 초반이 되시는 거죠. 자, 아무튼 아직 제2직업성을 안 써서 제가 이 시주의 재성을 사회적 직업으로 안 쓸게요. 근데 사주가 한 가지 패턴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동일 사주자가 대한민국에 71년생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태어난 해인데 아마 그러면 남자 여자 합쳐서 한 80명 90명 태어났을 거고 남자만 치면 한 4, 50명 태어났을 텐데
요 직장성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직장성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보통은 인생 전반부에 만난 요 직장성, 그러니까 요 겁제 정관을 직업으로 쓰는 거죠. 이게 보통은 좀 큼직하고 튼실하고 마음에 드는 직장으로 가게 되면 보통은 정년퇴직 때까지 가요. 쭉 인생 후반까지 정년퇴직 때 갔다가 이제 지지육충 쳐서 요 월지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그럴 때 이제 일지나 시지에 있는 제2직업성을 쓰게 됩니다. 그럼 이사주는 어떤 느낌일까요? 이 제1직업성은 비경겁제들이 끼어 있는 큰 조직에서 이 비경겁제들이 어떤 재물도 가지고 있죠. 재물. 그럼 이 재물, 해수 재물은 내 걸까? 겁제 너머에 있으니까 겁제 걸까? 맞아. 이거 남의 재물이야. 남의 재산이야. 근데 내가 지금 금생수를 이렇게 해주고 있죠. 내 돈 버는 거야? 남의 돈 벌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정확히 이게 남인데 관판을 올렸으니까 이거 회사죠, 회사. 그럼 이거 회사 돈, 회사 시설. 근데 겁제들이 모여서 시설과 간판을 올렸는데 일주인 무토가 지금 일지에 신금을 가지고 있으면, 식신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일까, 조직에서? 뭐 하는 사람이야? 맞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큰 회사나 조직의 식신, 기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야. 그럼 이 경우가 직장 조직의 기술 전문 제공자입니다. 그게 어떤 특정 기술, 이게 어떤 전문적인 기계를 만질 수도 있고, 어떤 전문적인 어떤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엔지니어링 쪽일 수도 있고, 뭐 화학 쪽일 수도 있고, 뭐 의료보건일 수도 있고,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죠. 근데 글자의 물상으로 봐서 이 신금이라는 글자는 보통은 물상론으로 볼 때 뭐 자동차, 전기, 뭐 큼직한 기계, 뭐 기차, 비행기, 뭐 이런 큼직큼직한 쇳덩어리를 다루는 형태들이니까 그러면 큰 조직에서 기술적인 일을 하면은 좋겠구나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특히나 요 상관의 뿌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요 상관의 뿌리가 여기서 온 거죠. 뭐 여기 뿌리 없잖아 전혀. 그러면 요 정관이 예리한 신금 기술을 활용하는 조직이겠구나 뭐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분은 보니까 사주대로 잘 사셨어요. 뭐 안 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분이 큰 병원에 기술 관련 책임자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기계실, 관리실 이런 책임자. 그러니까 뭐 또 큰 빌딩이나 뭐 큰 회사에 보면 거기 뭐 전기, 뭐 거기 뭐 전기 관련 시설이나 각종 기계 시설들 같은 거를 관리하는 뭐 냉온방, 뭐 각종 전기 관련된 이거 담당하는 관리 책임자세요. 뭐 물론 젊었을 때는 막내로 들어가셨을 텐데 현재 직장 생활을 하신 지 20 몇 년이 이분이 20대 후반부터 그 직장을 다니셔가지고 지금은 한 8층 건물 정도 되는 건물에 거의 이제 토박이 거의 고인물이죠. 고인물 20몇 년 동안 그 건물의 기계를 만졌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조직의 기술 제공자예요. 조직의 기술 제공자. 정관 조직에 뭐 하는 사람? 기술 제공하는 사람. 이 미신 우합으로 연결돼. 기술 제공하니까 관에 기술 제공하는 사람. 특히 관에서 활용되는 어떤 정밀한 기계나 제품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사람. 이렇게 되면은 나 없으면은 회사 기계 다 멈춰요 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사주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사주를 풀었으면 옆에 있는 이 사주도 아주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주하고 이 사주가 지금 사회궁이 똑같잖아. 그럼 사회궁이 똑같은 거야. 차이는 이 사주는 기술 쓰는 사주고 이 사주는 겁재들이 올린 이게 해묘미 목국이에요. 참고로 이 을목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걸 보고 일명 가삼합이라고 합니다. 가삼합. 그러니까 뭐 이게 해묘미를 만들어야 되는데 왕지가 없어. 그럼 해미합하면은 삼합이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왕지가 빠졌으니까 핵심 양꼬가 빠졌으니까. 근데 묘목 대신에 묘목을 천간에 그대로 올린 을목이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가삼합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물론 100%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노력을 해야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대체로 먹고 사니즘이 풍족한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해서 안 이루어지고요. 먹고 사니즘이 심각한 사람들, 난 벌어야 돼요. 뭐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주에 간절함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뭐 멀리 있는 합도 이루어지고 이런 가삼합도 이루어지고 그래.
근데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노력을 해야 이루어지는 가삼합이나 멀리서 떨어지는 합 같은 원합 같은 게 잘 안 이루어져. 자, 이분은 보통 흙수저들은 잘 이루어져. 그래, 흙수저들은. 아니, 몰라. 뭐 금수저 중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제. 예. 예. 자, 이게 가삼합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거 목국이 되게 큰 거예요. 이 사주도 목국이 되게 큰 거야. 지금 이 두 개의 사주에서 약간 우려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상관 경관이잖아요. 이게 지금 상관이 정관 받잖아. 그러면 격국론으로 치면 정관격 사주가 상관에 얻어맞았으면 이거 파격사주예요, 파격사주. 근데 이제 명리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격국론의 성격과 파격이 사실 실제 사주 해석에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요즘에 파격들이 더 잘 살아. 그리고 실제 성격하고 파격의 비율이 보통 1대9거든요. 어떤 교과서적으로 성격을 이룬 사주 한 개에 파격이 한 9개, 10개, 20개예요. 그러니까 뭐 10명이나 20명 정도의 한 명. 참고로 한 사주가 10개 있다고 치면 그 중에서 격국론으로 해석이 적당한 사주가 10개 중에 한 6, 7개 정도예요. 서너 개 정도는 격국론으로 해석이 안 돼. 뭐 투출도 안 됐고 잡기격이고 뭐 전혀 뭐 격국용신하고는 무관한 어떤 사주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격국론으로 해석을 할 수 없는 사주네. 격국론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의미가 없다. 실제 근데 격국론으로 해석이 어느 정도 되는 사주들, 이렇게 월지에서 천간으로 투출됐고 격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이런 사주가 10개 중에 한 6개 정도 수준이고 그 6개 중에서도 성격을 이루는 거는 뭐라고 표현할까? 20, 30명 중에 한 명이에요. 이거 파격이죠. 정관격이 상관경관을 얻어맞았으니. 근데 상관경관도 레벨을 좀 봐야 돼. 목이 이따만 한데 금 하나 나타났으면은 이건 목을 다듬는 거지 목을 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관의 세력이 이만한데 상관이 요만하면은 그거 무슨 느낌입니까? 무슨 잘 나가는 회사인데 가끔씩 내부 검열하는 어떤 기관이 있다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이 사주는 이게 해묘미 목국을 이루잖아요. 해묘미 목국이면은 목의 기운이 상당히 강한 거예요. 그러면 요 상관은 목을 다듬어 주는 역할이지 목을 깨버리는 역할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둘의 차이가 있는데 이 사주는 전체의 기운이 금생수 수생목을 해가지고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요 사주는 금생수 수생목으로 거의 정관의 모든 정기가 모여있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그쵸? 이게 지금 금생수 수생목을 했어. 그 다음에 목생화로 연결돼야 되는데 화가 없어. 그럼 이 사주는 회사를 엄청나게 잘 되게 해주는데 목생화가 안 된다는 사실은 뭐 내가 그닥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야. 그쵸? 이게 지금 재생관을 해줬잖아. 이게 재생관 겁나게 해줬잖아. 지금 재생관 겁나게 무시무시하게 겁나게 해줬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 생재 재생관으로도 연결되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회사에 쓴소리는 해. 아 이거 이런 식으로 기계를 다루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소리를 하겠지만 어쨌건 이분이 있음으로써 이 을목이 잘 자랄 수 있게끔 여름의 을목이니까 잘 자라겠죠. 여름 을목이 잘 자라는 거대한 잔디밭에 잔디 깎는 정원사 정도인 거죠. 정원사는 잔디를 망치는 사람이나 조경을 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조경을 적절하게 다듬어 가지고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주에 비해서 이 사주는 천간에 재생관이 안 되죠. 천간에 재생관이 잘 안 돼. 그러면서 관인상생은 강하죠. 회사의 기여도가 그닥 높지는 않는데 회사로부터 받는 건 많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오늘 제가 이 두 사주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자, 우선 우리 여러분들은 사주 조금 아시니까 한번 두 개를 보고 자 보죠. 이 사주는 회사에 기술 제공하는 기술자 사주고 이 사주는 회사에 뭐를 제공해요? 인성 제공하는 사람이 인성 제공. 그러면 이 사주는 기술을 쓰는 사람이야? 머리를 쓰는 사람이야? 머리 쓰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은 보죠. 회사에 기술 쓰는 사람과 회사에 머리 쓰는 사람 대체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까? 맞죠. 이분이 돈을 많이 벌겠지. 게다가 관인상생까지 되지. 보죠. 요 겁재와 내가 아삼육이지. 보죠. 여기 간판을 올린 겁재하고 이 사람이 친하겠어? 이 사람이 친하겠어? 당연히 이 사람이 친하지. 이건 오미합이잖아. 이건 방합에다가 육합까지. 방합 육합이니까 우리가 남이 가잖아. 우리가 남이 가. 이러면 경영진하고 친구예요. 이 사주는 요 겁재들의 노가다를 해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